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의 진짜 본성은 위기일 때 여실히 드러난다고들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한없이 힘들 때, 깊은 병상에 누워 고통받으며 신음할 때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도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고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람의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낯선 강진 땅에서 유배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로 불리며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잘 나가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대역 죄인이 되어 아무도 반기지 않는 머나먼 남쪽 땅으로 처참하게 쫓겨난 것입니다. 그 기나긴 절망과 고독의 시간 동안 선생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다리를 틀고 숨겨진 추악한 본성과 매일같이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옷을 잃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떠나간 수많은 친구들, 심지어 피를 나눈 친척들마저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선생은 인간의 얄팍함과 간사함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진 비바람의 세월 속에서 선생이 눈물로 깨달은 인간관계의 통찰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울림을 던져줍니다. 선생은 사람의 진짜 본성과 그릇의 크기를 알기 위해 굳이 내가 큰 위기를 겪으며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방법 하나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칭찬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한껏 기쁘게 하고 껄끄러운 관계마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윤활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따뜻한 칭찬이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무서운 본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의 깊이 숨겨진 교만함과 끝없는 탐욕, 그리고 삐뚤어진 심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대우받고 능력을 인정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방어 기제를 스르르 해제하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무척이나 달콤한 사탕을 입에 머금는 바로 그 순간, 평소 사회적 체면 때문에 꾹꾹 억눌러왔던 비대한 자아와 진짜 속마음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밀게 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해안과 지혜를 빌려 칭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보는 방법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칭찬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태도와 표정을 짓는지 조용히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끔찍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왜 지금 당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멀어져야만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나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갉아먹는 사람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실된 사람들과 평온하고 다정하게 보내기에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더욱 가볍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별하기에 앞서 칭찬이 가진 놀랍고도 무서운 힘에 대해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을 절대적으로 좋은 것,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로만 가볍게 여깁니다.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숨겨진 장점을 알아봐준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간의 깊은 심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칭찬은 사람의 경계심을 허물고 마음을 가장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마취제이자 자백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타인에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의 모난 부분을 숨기고 겸손한 척, 남을 배려하는 척,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척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겹겹이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일종의 단단한 보호막이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진심 어린 따뜻한 칭찬을 건네면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찰나의 순간, 내면 깊은 곳에 굶주려 자리 잡고 있던 인정욕구가 가득 채워지면서 긴장감이 풀리게 됩니다. 나를 방어하고 있던 단단했던 사회적 보호막이 따뜻한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한 술에 깊이 취했을 때 평소 맨정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던 거친 말과 과격한 행동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칭찬의 달콤함에 깊이 취한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던 진짜 맨얼굴과 바닥을 무방비로 드러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외롭고 혹독한 유배지에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며 이 점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듯 아부하는 간사한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직책이나 권력 하나를 쥐어주고 칭찬을 건넸을 뿐인데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는 아전들의 꼴불견도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선생은 그들이 아주 작은 칭찬과 보잘것없는 인정 앞에서도 얼마나 쉽게 이성을 잃고 교만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태도를 바꾸어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하는지 그 슬픈 인간의 단면을 생생히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마음의 그릇은 바로 이 칭찬을 받는 지점에서 그 진짜 크기가 여실히 결정됩니다. 칭찬이라는 맑은 물을 사람의 마음에 부어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얄팍하고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칭찬 한두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도 금세 그 물이 찰랑거리며 사방으로 요란하게 흘러넘쳐버립니다.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교말나는 물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튀기며 피해를 줍니다. 반면 시골집 가마솥처럼 크고 넉넉하며 묵직한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과 찬사의 물을 부어도 그 물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단단히 담아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흘러넘치는 물에 젖어 남에게까지 불쾌감을 주는 얄팍한 그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숱한 인연들과의 기억을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세요. 동창회나 연말 모임에 나가서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에게 덕담을 건네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입은 옷차림이 참 멋지다.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아주 환하고 좋아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면이 건강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칭찬을 아름답게 갈무리할 줄 압니다.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참 좋네. 너도 오늘 참 인상이 밝고 보기 좋다라며 다정한 칭찬을 상대에게 되돌려줍니다. 또는 과장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합니다. 칭찬이라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가 서로를 향해 부드러운 파도처럼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내 마음마저 덩달아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나 자신도 마치 꽤 괜찮고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마저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그릇이 형편없이 작고 속이 베베 꼬여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이질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칭찬을 고마운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폭력적인 무기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건넨 선의의 칭찬을 기폭제로 삼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비뚤어진 우월감과 오만한 자만심을 화산처럼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칭찬을 건넨 사람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함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피눈물로 쓴 수많은 편지에서 항상 교만이라는 두 글자를 가장 무섭게 경계하라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스스로의 끔찍한 부족함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나아가 타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만들어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멸의 늪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알아갈 때 가벼운 칭찬을 슬쩍 던져보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처세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독약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최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보면서 사람을 벼랑 끝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나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차 한 잔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밑바닥을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확인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지인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라도 가벼운 칭찬을 부드럽게 건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받은 상대방이 무심결에 보여주는 미세한 표정과 반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찰나의 반응 속에는 그 사람이 평생 세상을 바라보아 온 삐딱한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무례한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사람 내면에 깊이 자리한 지독한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고스란히 녹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단호히 판단하고 미련 없이 멀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통찰의 가르침과 현대 인간 심리학의 본질을 깊이 있게 교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걸고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부류는 남의 칭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오만한 사람에게 칭찬을 건네면 돌아오는 반응은 훈훈한 감사가 아니라 찌푸려지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네가 이제야 뭘 좀 제대로 아는구나. 내가 원래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앞서가잖아. 라는 식의 눈살 찌푸려지는 반응을 보이며 한껏 우쭐댑니다. 단순히 자기 자랑에서 그치면 그나마 귀여운 수준이라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얄팍한 우월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반드시 내 앞에 누군가를 무참히 깎아내리는 화법을 구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네 이번에 새로 뽑은 차가 참 멋지네. 색상도 아주 근사해. 라고 기분 좋게 칭찬을 건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들은 그렇지? 내 안목이 원래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잖아. 누구누구처럼 싼 맛에 깡통 옵션만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는 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 라며 혀를 찹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른 억울한 지인을 끌고 와서 함부로 흉을 보고 무자비하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좋은 마음으로 칭찬을 건넨 나 자신을 향해서도 독화살을 날리며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너도 나중에 돈 좀 만지게 되면 이런 좋은 거 하나 사서 타라. 매날 그렇게 궁상맞고 없어 보이게 다니지 말고 말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인간관계를 평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평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위아래를 나누는 수직적인 계급 사회로만 잔인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칭찬하는 선한 상대를 향해 속으로 내가 꿇어앉아서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역시 내가 너보다 한참은 위인 사람이다. 라고 멋대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곁에 계속 두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 그 사람의 들러리나 감정 쓰레기통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높이 세워주기 위해 소중하고 귀한 나의 자존감을 매일같이 피 흘리며 희생해야만 합니다. 결국 나만 피곤하고 병들어가는 끔찍한 관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칭찬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의심하고 속을 꼬아서 부정적으로 듣는 부류입니다.
이번에 맡으신 일이 정말 훌륭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건넨 이 따뜻한 말에 이들은 대뜸 표정을 차갑게 굳히며 속으로 음침한 생각을 굴립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왜 아부를 떠는 거지? 나한테서 또 뭘 뜯어내고 얻어내려는 수작인가? 또는 나한테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교묘하게 떠넘기려는 더러운 속셈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라고 단정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맑은 칭찬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말 이면에 어떤 불순하고 시커먼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려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한 사람에게 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닭살 돋는 칭찬을 하고 그래? 징그럽게 꿍꿍이가 뭐야? 라며 면박을 줍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머쓱하게 만들고 무안을 주어 분위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꼬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씁쓸하게도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이 지독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칭찬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칭찬을 건넬 때는 오직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 때,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무언가를 뜯어내려 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들도 나에게 하는 칭찬도 당연히 다 자신과 똑같이 더러운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투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매사가 뱀처럼 꼬여있고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흑백의 감정으로만 바라보는 가여운 영혼들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결국 곡해될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매번 말조심을 해야 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상대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위로받아야 할 순간에 좋은 마음으로 건넨 따스한 격려마저도 네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동정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낼 수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좋은 마음을 그저 편안하고 둥글게 나누며 살기에도 벅찹니다. 매번 말을 속으로 고르고 눈치를 보며 나의 정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의 맑은 정신 건강을 밑동부터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습니다. 셋째로 가장 악질적이며 치명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는 조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두 부류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들은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겉으로는 무척 기뻐하고 과장되게 감동받은 척, 겸손한 척 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검은 목적은 그 칭찬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아 나에게서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이득을 무자비하게 뽑아내는 데 있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시고 아랫사람에게 항상 베풀 줄 아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후배의 이 달콤하고 혀끝에 감기는 칭찬에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 무장해제된 틈을 타 그들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무리한 청탁을 해오거나 당돌하게 금전적인 보증이나 요구를 들이밉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약해진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주무르기 위해 칭찬이라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진 미끼를 던지는 악당들입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부류는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교묘하게 가로채는데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여럿이 함께 밤낮으로 고생해서 이루어낸 일에 대해 누군가 대표로 칭찬을 건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라며 교묘하게 혼자서 모든 공로를 독식해버립니다.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뼈 빠지게 고생한 동료나 후배들의 노고는 입을 싹 닫고 철저히 짓밟아 무시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쓸쓸한 유배지 생활 속에서 이런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인간 군상을 수없이 두 눈으로 보셨습니다. 입으로는 공자와 맹자를 부르짖으며 겉으로는 고결한 성인군자처럼 행동하지만
뒤돌아서면 속으로는 백성의 피땀을 악착같이 착취하려는 탐관오리들. 사람 앞에서는 비단결 같은 칭찬과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으로 등을 찌르는 배신자들. 선생은 겉과 속이 이토록 무섭게 다른 간사한 무리들을 인생에서 가장 혐오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털끝만큼의 마음도 절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굴곡진 삶의 궤적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씁쓸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한두 명쯤은 유령처럼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무심코 기분 좋게 칭찬 한마디 해줬더니 금세 어깨에 한껏 힘이 들어가 나를 종 부리듯 하대하는 건방진 친구. 정말 좋은 뜻으로 위로하고 건넨 말에 매번 날카롭게 딴지를 걸며 모임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망쳐버리는 친척. 내 칭찬에 감동한 척 다가와 결국 나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목적에 써먹으려 들었던 교활한 지인. 이들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정없이 빨아먹는 무서운 흡혈귀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반응을 상습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는 앞으로 100번을 더 만나 밥을 먹고 1000번을 더 웃으며 이야기해봐야 결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내 마음만 갈기갈기 찢겨 다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마주치는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장 쫓아가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며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따져 물어야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큰어른이 되어서 그들의 나쁜 버릇과 꼬인 심성을 다정하게 고쳐주려고 긴 시간 훈계하고 타일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조차 여러분에겐 엄청난 낭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하고 고상한 태도는 바로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멀리 있는 아들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비법을 조언하며 소인배들과는 굳이 같은 자리에서 얽히어 다투고 진을 빼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을 붙잡고 논리적으로 이기려 논쟁하는 것은 마치 진흙탕 한가운데서 뒹구는 냄새나는 돼지와 씨름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싸워본들 결국 내 깨끗한 옷과 몸만 더럽고 냄새나게 더러워질 뿐입니다. 오히려 그 진흙탕에 사는 돼지는 자신이 당신을 진흙투성이로 끌어들였다는 그 상황 자체를 몹시 즐기며 쾌감을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에 교만하게 반응하거나 꼬아서 의심하는 사람의 얼굴에 대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신보가 고약하고 말을 밉게 하느냐라고 정면으로 지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참으로 오만하고 어리석었구나.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세상에 절대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네가 먼저 이상한 뉘앙스로 비꼬듯이 말했잖아. 너는 도대체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길래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려 드느냐? 라며 무섭게 적반하장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기 객관화조차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은 그저 자신을 해치려 날아오는 공격적인 화살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용히 멀어지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조용이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참으로 깊고 서늘한 처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굳이 내 입으로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서서히 흔적 없이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던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처럼 모든 사람을 넓게 품고 가려 억지를 부리고 무리를 하기에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체력과 감정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깝습니다. 이 귀한 노년의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애써 억지로 사귀는 것보다 이미 내 곁에 있지만 나와 결코 맞지 않는 사람을 차분없이 잘 정리하고 솎아내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중요합니다. 조용히 멀어지고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들과 주고받는 연락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서서히 줄여나가십시오. 그쪽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예전처럼 반갑게 웃으며 길게 맞장구 치고 감정을 섞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저 짧고 건조하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십시오. 그래, 요새 내가 일이 좀 있어서 바쁘네.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자. 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보이지 않는 철벽의 선을 긋는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깊은 속마음이나 가정사, 혹은 나의 아픈 약점을 그들 앞에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어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털어놓은 가슴 아픈 약점마저도 훗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비교 도구로 삼거나 뒤에서 험담의 안주거리로 사용할 무서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그저 내일의 날씨 이야기, 어제 본 텔레비전 뉴스 이야기처럼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가볍고 피상적인 주제로만 빙빙 겉돌게 이끄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보여주지 않고 영양가 있는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그들 입장에서 매우 재미없고 건조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들 역시 서서히 당신에게서 흥미를 잃고 곧 다른 만만한 먹잇감을 찾아 스스로 제 발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에게 앙심이나 원한을 사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징글징글한 악연을 끊어내는 어른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나쁜 인연을 가지치게 하는 것은 결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하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숲속의 나무가 더 크고 울창하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갉아먹는 썩고 병든 가지를 때에 맞춰 과감하게 잘라내 주어야만 합니다. 병든 가지가 불쌍하다고 한 몸이었다고 미련하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독이 퍼져 나무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망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이치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선의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빼앗아가며 나의 칭찬에 무례한 독침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릴 적부터 수십 년을 징글징글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내느냐? 그래도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한 동네 이웃인데 정이 있지 않느냐? 라며 헛된 미련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치 없는 인연에 무의미하게 얽매여 스스로의 짧은 삶을 고단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각도로 경계하셨습니다. 18년의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선생은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곁을 내어줄 만한 진실되고 맑은 제자 몇 명과만 깊은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나누셨습니다. 그 외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소인배들에게는 철저하게 곁을 주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선생은 그 불필요한 사람들과 섞여 쓸데없는 감정을 낭비할 시간에 차라리 홀로 방 안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를 위해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수양하는데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내 그릇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애써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저주하느라 나의 아까운 감정과 시간을 1분 1초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 사람의 타고난 마음의 그릇은 딱 여기까지인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담담하게 인정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꾸어온 아름다운 마음의 울타리 밖으로 그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쁜 인연이 빠져나가고 비워진 깨끗한 자리에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 반드시 더 맑고 향기로운 진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건넸을 때 그것을 가슴 깊이 겸손하고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나아가 그 칭찬을 발판 삼아 타인의 장점까지도 함께 빛내주고 박수 쳐줄 줄 아는 넉넉하고 맑은 사람을 만나신다면 그 사람의 손은 절대 놓지 마시고 꽉 잡으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닥칠 어떤 험난한 비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절대 변치 않고 여러분 곁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의 칭찬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감사히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오직 그런 사람들과만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노년 삶을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게 풍요로 채우는 최고의 비결일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느라 내 등골이 휘는 줄도 몰랐고 연로하신 부모님 정성껏 모시느라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험난하고 냉혹한 사회생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밥벌이하며 살아남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상처 입은 감정 한번 제대로 다독이고 돌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무거웠던 인생의 짐을 어깨에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평안하고 이기적이게 쉬셔도 충분한 자격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찬란한 후반부는 무언가를 악착같이 새롭게 채워넣고 성취하려는 피곤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필요하고 썩은 것들을 하나둘씩 아름답게 비워내고 덜어내는 홀가분한 해방의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그 숭고한 비움의 가장 첫걸음이 바로 지금까지 억지로 붙잡고 있던 나를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짓된 인간관계를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수백 년 전 지혜를 빌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 이 칭찬의 마법을 가슴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곁을 맴도는 누군가의 진짜 본성이 문득 의심스러울 때, 혹은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조용히 다가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가장한 칭찬 한마디를 툭 던져보십시오. 그 칭찬이라는 투명하고 날카로운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숨겨진 표정과 오만한 말투,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이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던 모든 정답을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칭찬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며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려 든다면 일말의 미련도 없이 당장 뒤돌아서서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며 꼬아서 의심한다면 굳이 내 진심을 변명하고 해명하려 애쓰지 말고 차갑게 거리를 두십시오. 칭찬을 미끼로 삼아 교묘하게 여러분의 얇은 주머니나 알량한 에너지를 호시탐탐 탐내려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단호하고 무섭게 선을 그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은 결코 그런 밑바닥 사람들의 텅 빈 자존감을 채워주거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히 귀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아 마땅하며 상처 없는 평안한 노후를 마음껏 누릴 완벽한 자격이 있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절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썩은 가지가 과감히 잘려나간 상처난 자리는 처음 며칠 동안은 찬바람에 조금 시리고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머지않아 아주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볕 햇살이 비치고 새롭고 눈부신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것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길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강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세상을 향한 학문의 열정을 끝끝내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병들게 하는 소모적이고 피곤한 관계의 그물망에서 이제 그만 홀가분하게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다독이고 돌보며 남이 만들어주는 행복이 아닌 내가 스스로 빚어내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남은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길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주며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눈물겹게 고마워할 줄 아는 다정하고 따뜻한 인연들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